저는 보성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고려대학교 건축사회환경공학부를 학업 우수형 전형으로 합격한 김연성입니다. 저는 목표 대학에 합격하기 위해 수시 전형을 준비했습니다. 내신 성적을 챙기고 그리고 세부 능력 특기사항, 자율, 진로, 동아리, 봉사활동 등 모든 면에서 부족함 없이 채우려고 노력하였습니다. 우선 내신 대비를 위해서는 각 학교 선생님의 말씀을 모두 잘 듣고 졸지 않아야 하는 건 기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는 모든 과목에 있어서 양보다는 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문제마다 숫자 2, 3, 4, 5를 적으면서 재풀이하는 방법을 길렀습니다. 수학 같은 경우를 예로 들면 처음에 문제를 풀었을 때 못 풀었던 거는 당연히 2라고 하고, 그리고 문제를 풀었지만 시간이 오래 걸린 문제 또 별도로 2라고 적어놓은 다음에 채점을 했을 때 틀린 문제도 다 2라 적고, 그리고 답은 맞았지만 방법이 틀렸고 해설을 봤을 때 더 쉬운 방법이 있었거나 이런 여러 가지 교훈점을 얻을 수 있는 문제는 모두 숫자 2라고 적었는 뒤 시간이 지나고 재풀이를 할 시간이 왔을 때 그 문제를 봄으로써 저의 부족한 부분을 채울 수 있었습니다. 그때도 몰랐을 때 3 숫자를 적고 다음에 풀고 4, 5 이렇게 진행하는 방식이었습니다. 그래서 역시 국어나 과학이나 특히 영어도 다 포함되는 이런 방식 공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국어는 제가 보성고에 졸업했기 때문에 보성고의 특징이 있습니다. 보성고는 각 학년마다 국어 담당 선생님이 3에서 4분 정도 계시는데 학생들이 워낙 졸다 보니까 수업 시간에 시험에 나올 법한 것들을 좀 뿌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선생님의 풀기도 같이 친구들과 공유함으로써 어느 정도 장점을 챙겨가실 수 있고, 각 학교마다 출판사가 있는데 그 출판사마다 자습서와 평가 문제집이 있습니다. 그 자습서와 평가 문제집을 무조건 풀고, 그리고 그거에 더해서 거기에 나오는 해설지를 꼼꼼히 읽음으로써 해설지로 그 각 작품의 문학이나 그리고 비문학의 작품마다를 점점 채워가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해설지도 마치 시험 범위처럼 거의 달달 외우듯이 모두 읽으면 시험 문제에 나왔을 때 빠져나가는 빈틈없이 모두 채워가실 수 있습니다. 저는 수능을 대비하기 위해서 우선 수능 실제 시험처럼 시뮬레이션을 굉장히 많이 반복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반복은 기본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국어 같은 경우는 저는 수능을 대비하기 위해 노트를 만들었습니다. 비문학을 대비하기 위해서는 비문학도 역시 양보다는 질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한 지문에 한 4문단 정도 있으면 문단에 간의 특징이나 그리고 그 한 문장 안에서도 배울 수 있는 게 있기 때문에 그 문장 간의 특징, 이런 세세한 점들을 지문을 정말 깊게 분석하고 오랜 시간 보다 보면 뭔가 특징 같은 게 보이게 되고, 노트로서 그런 특징들을 기록함으로써 한 가지 예시를 여러 가지 예시로 만들어서 비문학 구조를 일반화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서 비문학을 푸는 시간을 줄일 수 있었고, 그 문학 같은 경우는 출제 유형이 저는 정해져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감상이 적절한지, 표현상의 특징, 그리고 구간은 A, B로 나눠서 물어보고, 그리고 또 밑줄 치고 물어보는 문제, 또 3점짜리 보기 문제 등 이런 유형들이 다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런 유형들을 많이 연습하시고 그것을 느끼시면 시험장 가서 시간을 적게 풀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보기 3점 같은 경우는 그 문제가 객관식에 나오는 오답 요소가 감상에 적절할 수도 있고 또 내용에 일치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걸 스스로 경험하면서 이런 경우도 있다 하면서 노트에 다 적어 놓으시면 마지막에 한번 보실 때도 총정리해 하실 수 있고 매우 도움이 됩니다. 저는 문학은 노트를 사용하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수학은 내신 대비와 동일하게 진행하시면 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영어도 역시 같은 말을 반복하지만 양보다는 질입니다. 그래서 모의고사를 한번 풀었을 때 분명 어떤 지문은 해석이 정말 하나도 안 되고 어떤 건 해석은 되는데 답은 틀리고 이런 여러 가지 유형이 있을 텐데, 이런 유형도 모두 중요한 경험이니까 노트를 시작하여 작성해 놓는 게 가장 좋습니다. 한 지문을 오려서 노트에 붙이고 한 문장 한 문장씩 정말 내가 잘 해석하고 있는지, 그리고 해석하는데 어떻게 하면 가장 편리한지 스스로 연구하고 탐구함으로써 영어도 저는 그렇게 공부하였습니다. 제가 고대 면접을 봤을 때는 블라인드 제시문 면접이었기 때문에 저에 대한 학생부 서류를 전혀 평가에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10분의 준비 시간을 갖고 그리고 6분 동안 제시문에 답변을 하는 그런 구조였습니다. 그래서 10분이나 시간이 길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제시문이 굉장히 길고 그리고 그 답변을 다 준비해야 하기 때문에 굉장히 시간이 촉박합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자신이 답변할 때 자신이 답변할 틀을 먼저 구상해야 합니다. 인사부터 시작하여서 1번 답 그리고 1번 답을 어떻게 이어나갈 건지 그리고 어떻게 끝맺을 건지 이런 말들을 미리 구성해 놓음으로써 실제 10분의 시간 동안
내용에 파악하는 데만 1시간 투자함으로써 잘 준비할 수 있고, 그리고 자연현상이나 사회적 현상, 과학적 현상 같은 것을 꼭 물어보기 때문에 그런 사전 지식을 미리 갖고 있으면 좋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자연현상을 물어보았고, 그래서 저는 자연현상에 대해서 답변을 하였습니다. 이런 사전 지식들을 미리 알고 있으면 답변할 때 큰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중앙대, 경희대 같은 경우는 학생부를 기반으로 한 면접이기 때문에 당연히 학생부에 포함된 거면 생기부나 자소서를 우선 잘 분석해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제가 생각할 때는 면접 시간이 8분에서 9분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때 그 시간에 지원자를 평가하려면 되게 큰 활동이나 그 지원 학과에 연관되는 그런 활동들을 중점적으로 물어봅니다. 그래서 책, 도서 같은 경우는 물어보실까 걱정될 수도 있지만 저 같은 경우도 단 한 번도 물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자소서에 있는 적은 활동들과 그리고 생기부의 공통사항, 말로 들면 진로나 자율성 동아리 등 이런 큼직큼직한 활동들을 달달 외워서 당연히 답변을 잘 할 수 있게 준비해야 합니다. 마지막에 면접이 끝났을 때 면접관께서 마지막에 더 하고 싶은 말 없냐고 물어보기 때문에 이런 답변을 꼭 준비해서 마지막으로 어필하는 기회를 놓치지 않아야 합격할 수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구주입의 커리큘럼 자체도 굉장히 도움을 많이 받았습니다. 구주입에는 커리큘럼 자체를 겨울방학이나 여름방학 때 빡세게 만들었기 때문에 저 스스로 공부량을 늘리고, 그리고 제가 공부할 양을 이 정도 할 때 힘들다 싶었을 때 그것을 더 이겨내고 더 많은 공부량을 늘릴 수 있는 좋은 경험을 많이 하였습니다. 그래서 3학년 때를 예를 들면 입학하기 전에 다른 친구들은 미적분이나 확률과 통계 같은 과목을 전 범위를 공부하지 못한 학생도 있었지만 저 같은 경우는 구주입의 학원을 다닌 덕분에 모든 범위를 다 한번 보고 잘 채워올 수 있어서 큰 장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구주입의 교재 같은 경우에도 개념 밑에 유제 문제들이 다 달려있기 때문에 개념 같은 경우도 빠르게 충분히 쉽게 익히실 수 있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선생님들이 되게 친절하십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이 질문이나 어려운 문제나 그리고 원하는 자료들을 요청할 때 잘 친절하게 봐주시고, 그리고 수업 시간이 끝났어도 마지막까지 저를 이해시키기 위해서 노력하시는 분도 계시고, 그리고 온라인으로도 질문해도 편하게 봐주시는 선생님이 많기 때문에 구주입의 덕분에 많은 수학 공부를 할 수 있었습니다. 제가 가장 하고 싶은 말은 우선 각자 담을 수 있는 공부량의 그릇의 크기를 키우라는 말을 하고 싶습니다. 그래야지 고등학교 생활 동안 남들은 힘들어도 스스로는 힘들지 않고 잘 이겨낼 수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를 예를 들면 중학교 1학년 때는 부모님께서 밤 10시에 학원이 끝나고 도서관을 가라고 했을 때 말도 안 된다고 생각했지만 그렇게 생각하다 보니까 중학교 3학년 때는 10시에 끝나고 독서실을 가는 건 당연하다고 생각하게 되었고, 점점 그렇게 살다 보니까 고등학교 때는 그냥 시간이 남았을 때 독서실을 가서 공부하는 거는 당연하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예시를 든 것일 뿐이고, 그가 하고 싶은 말은 스스로 각자 오랜 시간 공부하고 꾀불리지 말고 성실하게 함으로써 공부 시간을 늘려서 자기가 담을 수 있는 공부량을 늘리라고 말씀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저는 과목마다 공부 방법 같은 것을 좀 스스로 만드셨으면 좋겠습니다. 남들이 서울대 명문대에 진학한 사람들이 알려준 게시판에 올라온 그런 공부 방법을 보고 따라하는 것이 아니라, 남들이 푸는 문제 따라 푸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고 뭐가 맞는지 스스로 많이 돌아보고 자기를 점검함으로써 체계화 시키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런 공부 방법이 절대로 한 달 안에 나오거나 이런 거 아니기 때문에 전 노트로 항상 기록하듯이 뭔가 자기 스스로를 점검하고 기록해야 합니다. 그리고 모의고사 같은 경우는 많이 푸시지만 국어는 80분을 소비하고 수학 100분, 영어도 70분 등 많은 시간을 투자하기 때문에 그건 모의고사의 경험이 자기 점수라고 생각하지 말고, 그리고 그런 것에 좋아하지 말고 경험치라고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내가 오늘 이것을 풀었을 때 시간을 100분 투자하고 이렇게 많이 투자했으니까 놓치는 거 없이 다 가져가겠다는 마음 가지고 다시 시험지를 보면서 내가 이거 왜 틀렸지? 왜 여기서 시간 오래 걸렸지? 등 노트에다 적어놓고 그 문제를 우려서 기록하고 다음에 어떻게 해야겠다 이런 작전들을 계속 짜고, 이런 게 쌓이다 보면 스스로 공부 방법에 의해서 뭔가 나한테 이게 맞구나 하면서 남들보다 더 효율적으로, 또 공부를 항상 하지 않아도 좀 자기가 쉴 때 쉬고 싶어도 효율적인 방법을 갖고 있으면 적은 시간을 들여도 성적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이런 방법으로 스스로를 알아가시면 정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나에게 구주입이란 고마운 동반자입니다.